이번에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까지 얘기 좀 재미있으셨나요? 자, 조금 이번엔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큰 자산가이세요. 정말 큰 자산가이신데 그분이 어떤 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꼭 한번 저 찾아오세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꼭 한번 도와줄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대체 그 여자는 그분한테 대체 뭘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굴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됐었던 여러분 김주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니에요. 제가 했던 말과 어떤 생각 때문에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셨던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을 때 실제로 여러분 어떤 숙박과 관련된 어떤 어플 있죠. 거기서 투자받는 분이 되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많은 인맥들이 쌓이는 그런 결과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 있을 뿐이에요. 말이 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물론 거기에 마음이 담기겠죠. 여러분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짚어볼 것 과연 뭘 했을까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저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하면 받아오려고 하는 거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기버가 있고 뭔가를 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테이커. 그리고 내가 준 만큼 주고 받은 만큼 받는. 그리고 나한테 주지 않는 분은 끊어버리는. 약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가장 그러면 제일 잘 못 살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놀랍게도 기버였습니다. 주는 사람들이 가장 좀 그렇게 살고 있네? 왜 그럴까? 그래서 이번엔 또 거꾸로 한번 살펴봤대요. 가장 또 잘 살고 있는 부류들한테서 가서 봤더니 그 부류는 누구였을까요? 많이 받았던 기버들이 많이 받았던 테이커들일까요? 아니면 준 만큼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매처일까요? 놀랍게도 여기서 또 이야기하기를 가장 잘 살던 부류 역시도 여러분 기버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되 계속 뭔가 와서 나한테 관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던 기버들은 좀 힘들게 살고 있었고요. 내가 계속 주되 그런 부류들은 좀 끊어낼 줄도 알고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주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는 했었는데요.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그 회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장님 부자시죠? 저는 흥부자인데 자 우리 회장님 한 번씩 웃고 싶을 때 제가 웃는 일 한 번씩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뭐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냥 기분 좋게 해드리는 말이라던가 아끼지 않고 그거는 제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다 그러거든요. 그 아이가 7살이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장님이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제가 아끼지 않고 말을 했더니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5살 꼬마가 저랑 헤어진다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랑 헤어진다고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혹은 어떤 친구는 나 인생에서 태어나서 오늘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주아이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불리게 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두에게 아끼지 않고 주는 삶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게 과연 풍요로운 인생일까요? 저는 이 영상 보는 여러분이 모두 다 주변에 사람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케팅 회사에서 마케팅 그 대행 마케팅 대행 회사였어요. 근데 좀 약간 규모가 컸던. 근데 거기에 약간의 영업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분이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희 수강생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어깨에 짐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봤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항상 이렇게 눈이 졸려 보여요. 꿈뻑꿈뻑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본인 스스로 외모에 좀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화로 고객분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사장님, 혹시 마케팅 맡기실 때 그 마케팅 업체 직원 외모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그 시간에 실력을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면 계약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나면 계약이 잘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 하나 살짝 바꿨을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 아까 규모가 컸다 그랬잖아요. 그 마케팅 대행 회사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프로모션을 줬대요, 회사에서. 뭐였냐면 1등에게는 그 순금 1돈으로 황금 열쇠를 만들어서 줬는데 그거를 저한테도 선물로 갖다 줘서 제가 되게 뭉클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서도 또 뭉클한데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나의 단점이라고 느껴지거나 나의 부족한 점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끼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 저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잘 나가요,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잘해요 라고 하는 어필들을 하기 조금 바쁜 분들도 가끔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 옆에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뭔가 편안하게 해주는 분 옆에 있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말을 잘 못한다면 말을 못한다는 걸 또 얘기하세요. 제가 달변가가 좀 아니라서요. 그리고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그래도 오래 볼수록 저보고 진국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다면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말을 좀 못하더라도 그냥 볼수록 진국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뭐 아팠던 점이라던가 혹은 나의 어떤 부족했던 점이라던가 아끼지 말고 여러분 자신 있게 내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사랑받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잠깐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여행 프로그램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여행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주최해 주셨던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 나와서 마이크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한 50명 조금 그 정도 순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3분의 1이 넘는 분들이 다 저를 호명하셨어요. 저 되게 행복했겠죠. 거기에는 막 이제 엄마와 함께 온 중학생 친구까지 다양하게 왔는데요. 제가 그때 인기가 좀 많았었나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누구나 말을 바꾸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중학생 친구가 저의 뭐 무거운 걸 들어준다면 저는 바로 얘기했어요. 와, 관영아 너 너무 멋지다. 관영아 너가 있어서 내가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 관영이는 여기서 만난 내 선물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끼지 않고 제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끝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관영아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젊은 우리 그 친구분들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 자녀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관영아 내가 고마운 게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집에 갈 땐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널 줘야겠다. 이게 종이가 끝날지 모르겠네 라고 표현을 바꿔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막 이렇게 썼어요. 우리 관영이는요
이런 것도 해주고요. 이런 배려심도 많고요. 우리 관영이는 한다면 하는 친구였고요. 막 이런 걸 제가 막 거기다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왜냐면 그 친구가 당시 사실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대부분 어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면서. 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를 위하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친구가 변할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아이의 눈에 맞춰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 관영아, 저한테 누나도 한 대 할래?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중학생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관영아, 누나한텐 본드 아니면 권하지 마. 그리고 그 한 번에 필 때 한 10대씩 펴버리라고. 안 그러면 폐 빵꾸 나겠냐고. 제가 그 친구의 그 유머에 맞게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관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영이 그러고 보니까 너 지금 좀 담배 좀 덜 피고 있는 것 같네? 너 진짜 멋지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나, 나 오늘 있잖아. 오늘은 내가 담배를 반까지밖에 안 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너무 멋지다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 인정의 말, 누군가가 내가 변화하는 걸 알아줄 때 누구나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이에다 썼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것만 주는 것보다 같이 왔던 엄마한테도, 그 관영이 어머니한테도 여기다 좀 한마디 좀 써달라고 했었어요. 아마 이 영상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 제가 언니라고 불렀는데 그 언니가 거기에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우리 관영이가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막 여기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께 너무 죄송하지만, 언니 죄송해요, 저 이거 좀 찢을게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찢어버렸어요. 왜요? 제가 원한 건 너 이런 거 더 잘했으면 좋겠어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존재 자체로 너가 훌륭하다는 걸 내가 여기다 써기를 원했다. 언니는 이거 쓰면 되지만 난 앞에 거 다시 써야 된다. 그럼에도 나 찢었다. 왜냐면 관영이 너무 아끼니까. 언니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때 줬을 때 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봤더니 부모님과 함께 왔던 친구들이 좀 여러 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다 써주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인기 만점의 사람이 되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로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족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그거보다 현재 어떤 걸 노력했을 때 알아봐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직원분이시든 팀원분이시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요. 요새 4차 산업이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포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을 뜻하는 말이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이 영상 보는 분 중에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의 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죠?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려면 마음이 먼저다. 그러다 보니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하기 모든 게 나름이라는 이야기. 예전에 어떤 큰 그 화물 트럭이 짐을 가득히 싣고 이렇게 가다가 세상에 육교에 걸렸대요. 그래서 빠지지도 않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견인차도 왔고요.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 간격을 좀 벌려보려고도 했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이 바로 좋아졌는지 아세요? 지나가던 한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되죠.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타이어 바람을 뺐더니 그렇게 거기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생각은 정말 중요한데요. 인생은 시선 싸움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은 시선 싸움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예쁜가? 나 오늘
새 옷 입은 거 알아봤나? 아니면 내가 닮은 사람이 있나? 근데 어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지? 나 오늘 뭐 머리 안 감은 거 알고 나왔나? 알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생각의 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울감을 2주만 느끼면 우울증이 된대요. 사람의 뇌에도 길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길이 더 잘난 쪽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쁨의 길이 더 많이 나 있나요? 감사의 길, 이런 쪽이 더 많이 발달하시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 이제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었고 저희 어떤 아픔이었다고 했었잖아요. 아픔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버지랑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고사리를 꺾어서 저한테 며칠씩 꺾어서 말려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올 겨울엔 손이 다 노래졌습니다. 아버지가 막 밀감 막 한 7박스씩 보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좀 거절당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쁘다 끊자라고 하거나 왜 전화했니? 막 라고 물으시거나 아니면 선물 보냈더니 반송돼서 오거나 막 이런 경험들이 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지잖아요. 저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선물도 반송했는데 문자도 답이 없네. 이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이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면 저 아버지한테 감정이 상했을 거예요. 더. 근데 그 옆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물론 두 분은 지금 같이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 보면 저희 아버지한테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아버지도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아마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글을 잘 못 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네 아빠 초등학교 때 그 새어머니한테 구박 너무 많이 받아서 집에서 나왔다 보니까 한글 잘 모를지도 몰라.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엄청 울었어요. 내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아빠를 저 혼자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조차 거부하느냐고.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제가 항상 사진만 보내요. 그래서 저 잘 지내고 있다고 사진만 계속 찍어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거 제 경험을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로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시나요? 전 그런 분들 좀 위로해 주고 싶어요. 지금 마음이 또 후끈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 예전 알바 시절에 그 횟집에서 알바 시절에 단체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한 20분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비싼 걸 시켜서 드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그냥 가버리신 상태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그 주인 이모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좀 잘 믿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네가 좀 갔다 와야겠다 이러셔서 제가 택시 타고 거기까지 찾아갔다 옵니다. 한 40분 정도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골프장에서 예약한 숙소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게 웬걸요, 여러분? 그분들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저 알바생인데 돈 받으러 왔다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막 갖은 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막 육두문자로. 그래서 한창 막 이렇게 실갱이 하니까 뒤에서 어떤 분이 좀 덜 취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대체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저 알바생인데요. 저 이 돈 안 받으면 저 회사 못 돌아가요. 저 횟집 다시 못 돌아가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했더니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돈을 받고 나왔어요. 그러고 제가 택시 뒤에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운 줄 아세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으로 제가 가기 시작했냐면, 나는 왜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지? 나는 왜 알바를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불어 누우셨지? 왜 우리 아버지는 집을 나갔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화들짝 놀라서 제가 생각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원해? 제가 원하는 건 나 환영받고 싶어였어요. 언젠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슬픔의 자리가 환영받는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해주시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인데요. 모 금융그룹, 되게 큰 기업이에요. 대기업. 거기에서 그 전국에 뭔가 금융상품 팔고 있는 분들 중에 탑 5분만 모시고 저를 데리고 가서 시크릿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그 본부장님이 저를 또 데리러 와주셨어요. 팬이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분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기사님 데리고 오셔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데, 갈 때는 몰랐다가 돌아올 때 제가 갑자기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택시에서. 올 때는 기사님하고 저만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 자리가 환영받는 자리로 바뀌어 있네. 여러분, 혹시 힘들 때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탁탁 털고 다시 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좀 도움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상 주아효과 말센스 연구소 대표 김주아였습니다. 안녕!